의성군 주민들이 대구 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한다는 서명문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다른 후보지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 결정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알아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앞으로의 대입 전략 취재했습니다. 요즘 병원마다 장염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염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공항을 어디로 옮길지 예비 후보지 선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마다 찬반 의견이 분분했는데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의성군 주민들이 공항 유치 희망 서명문을 대구시에 전달했고 반대 목소리가 컸던 영천에서도 유치를 희망하는 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공항 의성군 유치추진위원회가 오늘 대구시청을 찾아 K2 군공항을 포함한 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성군 인구의 10%가 넘는 6천여 명의 찬성 서명을 담은 문서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발족한 의성군 유치추진위는 5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성읍과 의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장이 말씀하신 공항 철도라든지 터미널 관계 해결되면은 접근성 월등히 해결될 거라고 대구 시민들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경상북도 예비 이전 후보지 간의 셈법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후보지 선정에서 영천 4곳, 의성 3곳, 군위와 김천, 성주가 각각 2곳으로 결정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단체장이 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민간 단체들이 공항 유치위를 결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공항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100년 대계를 하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영천에선 대구 통합공항 유치위원회가 발족해 유치 찬성을 희망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항 이전 문제를 예비 이전 후보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공항 이전에 따른 득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방부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공항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보신 것처럼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공항 통합 이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계속해서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오는 16일입니다. 적으면 2-3곳, 많으면 5-6곳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용역이 완료되는 당일 바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유치 반대 목소리가 있어 국방부가 용역 결과를 받는 대로 해당 지자체와 먼저 협의를 거칠 방침인 만큼 예비 후보지 발표 시점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지가 선정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 해당 시군은 해당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주민 투표도 진행됩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아마 저희들이 이제 예비 이전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지원 계획이라든지 공항의 어떤 기대 효과들이 좀 알려지면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하게 되고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자체의 지원 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 대구공항 최종 이전 장소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새 공항은 오는 2023년에 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정시에도 지원해야 하는데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점수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만점자가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웠던 반면 영어는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컸던 탐구 영역은 올해는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술을 많이 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 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3, 4등급이나 2등급 컷이 좀 달라진 경우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최저 등급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는. 오는 29일 수시 미등록 충원까지 끝나고 30일이 시작하는 정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은 지원 전략 짜기에 나섰습니다. 국어, 영어를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에 비해서 좀 못 친 경향이 있어서 이제 정시 성적 비중이 수학, 과학이 높은 대학 위주로 찾아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시에서는 가나다군 3차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객관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 100분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후에 그리고 자신이 유리한 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30%이지만 10%에 이르는 수시 2월 인원도 감안해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퇴진 대구시민행동과 민주노총은 오늘 새누리당 대구 경북 시도당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역 10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표결에 찬반 입장을 공개 질의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었다면서 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오늘 성명을 내고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북 도민의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촛불 집회 참여자가 늘고 있고 어제 대구에서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사실을 반성했다며 이번 사태에 새누리당의 책임이 큰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가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인 경북에서 내년도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1,700여 명이 미달했습니다. 1,700명이면 3개 학교 정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요. 지방의 인구 절벽이 당장 학교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150명. 그런데 신입생을 받은 결과 145명이 지원해 5명이 모자랐습니다. 지역 명문고라 자부하던 안동고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는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중학교를 찾아 입시 설명회를 비롯한 유치 활동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수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대입 수시에 대비해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고등학교 하향 지원 추세가 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고는 8명이 더 지원해 정원을 넘겼지만 예외일 뿐, 경주여고는 3명이 미달, 안동여고도 10명이 미달해 다른 지역 명문고도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사고인 대구 경신고와 개성고가 얼마 전 신입생이 모자라 추가 모집에 들어간 상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경북 전체로 보면 127개 일반고에서 21,275명 모집에 19,563명이 지원해 1,712명이 부족합니다. 0.92대 1의 경쟁률로 작년 0.98대에 비해 더 떨어졌습니다. 정원 미달 학교는 오는 27일 추가 모집에 들어가지만 학생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북 전체 미달 인원 1,712명 가운데 학교별로 정원이 초과된 수십 명 정도만 보충될 뿐입니다.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도내에서 의성 다인정보고와 군의정보고, 예천 풍양고, 성주 가천고등학교는 내년 초 폐교되고 11개 중학교 역시 학교가 없어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도 없고 질의한 의원이 3명에 불과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안병국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 포항시가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 재정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갖춘
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선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민관 산악이 함께하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도심 6개동의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 주민대학, 도시재생 리레이 콘서트, 도시재창조 시민소통 한마당,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백인규 의원은 포항 도심을 연결하는 등산로 조성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지곡동에서 양악산, 연화제를 거쳐 장성동에 이르는 등산로를 구름다리 등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포항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갈수록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책을 물었고 포항시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공원이 부족해서라고 보는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타 지역의 성공 사례인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두고선 작품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타 지역과 중복 전시된 작품이 몇 점인지 밝혀주시고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전시되는 작품은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지. 포항시는 조각 분야의 특성상 중복 전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행사성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정 질문은 당초 이틀간의 일정으로 예정됐지만 질의할 의원이 적고 쟁점 사항도 없어 하루로 단축된 데다 사업 설명과 건의 위주로 이뤄져 시의회가 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올해보다 2,600억 원 정도 늘어난 2조 9,43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긴축 운영했던 학교 기본 운영비를 올해보다 358억 원 증액해 냉난방비로 편성하게 했고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1,850억 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반면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22억 원, 재난위험시설 개축비 15억 원을 깎고 학교 수영장 건립 설계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으로 수동정지했던 월성 1, 2, 3,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내일까지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오늘 밤 11시부터 나머지 2, 3, 4호기도 순차적으로 발전이 재개돼 오는 9일이면 4개 모두 전출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건강의 불청객으로 꼽히는 것이 독감과 함께 장염입니다. 요즘 병원마다 장염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는 지난 한 달간 장염으로 찾아온 환자가 108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에 달합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까지 17명으로 하루 평균 4.2명으로 지난달보다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염은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에도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경북대 병원 응급실을 찾은 장염 환자는 하루 평균 3.5명으로 겨울철 환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구역, 구토, 대부분 복통, 설사 이렇게 동반하는데 심한 경우에 열, 이 설사가 너무 심해지면 탈수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혈성 설사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는 꼭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기준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 장염의 주 원인이지만 특히 최근에는 다른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세균성 장염 환자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성 예를 들어 대장균이나 시길라균 이런 여러 다른 세균들도 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처럼 전염성이 강하지 않은 일반적인 세균성 장염이나 바이러스성 장염도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전염될 수 있어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고 운동장터를 요청했지만
임시 건물을 짓는데 130억 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되자 대체 상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3지구 화재 때 대체 상가로 쓰인 달성공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비대위는 상인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볼 계획입니다. 제20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이 공동 시상하는 대구 자원봉사 대상에는 16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강문도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구시의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56만 3,500여 명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경남 창녕의 우포늪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거점 소독 시설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집단 사육지와 철새 서식지 인근 농장 등 35곳을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해 일제 검사와 상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계열화된 식품업체들이 청정 지역인 대구 경북으로 새끼와 종란을 보내려 한다며 지역 농가들의 반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은 최근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KTX 구미역 정차와 관련해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미시와 정치권에서는 대구광역철도 2단계 사업에 김천 구미역을 경유시키는 방안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수정해 칠곡군 북삼읍에 신구미역을 신설하는 방안과 KTX 김천 보수기지에서 국철을 연결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